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 훈풍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6월 말 기준 적립금은 1,269조 원이고요. 보유액이 매년 100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매입해서 수익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거. 전체 운용 수익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네. 또 해외 투자에서 과연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말씀하셨다시피 뭐 큰 사실 기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세계 3대 또 연기금이기도 하고 국민연금의 실제 이제는 상반기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이제는 금액을 봤더니 운용 수익률이 한 4.08%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수익금이 한 5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년 동안 50조 원 번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사실 계속 기금도 늘고 있고 그렇죠. 수익률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1988년 이후부터 이제 누적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한 6.82%로 조사가 되거든요. 연간이죠. 평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세요. 역시 잘하는. 브레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한다고 봐요. 네, 정말 운용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 포트폴리오를 본다 그러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현행,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14.9% 정도 되고요. 국내 주식 네. 비중이.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이 한 35.2%로 조사가 됐거든요. 투기 합하면 주식이 절반 정도.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채권이라든가 다른 채권이라든지, 거. 예, 기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율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국내 주식 비중은 적고 해외 비중이 뭐 당연하겠지만 해외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주식 성과를 본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 1.03%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잘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수익률,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은 전체 해외 수익률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9.6%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채권 다 포함해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한 1% 쪽의 수익률이 해외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약간 이제 상반기 어떤 특징이고, 아시겠지만 2025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지금도 뜨겁지만은 엄청 뜨거웠거든요. 좋았죠. 예,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해외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7 쪽에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기술 쪽에. 그래서 테크 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수익률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운용하시는 이 브레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실력이 좋은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 투자 패턴이 지금은 이제 얼핏 잡아도 이제 주식만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의 2배 맞습니다. 양이. 그런데 10년 전에 보니까 거꾸로예요. 그때는 이게 국내 투자가 훨씬 많았는데 이게 이제 10년간 해외 투자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비중이 많아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수익률 측면이죠. 그러니까 연기금은요. 일단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나와야 또 기금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통계를 봐도 일단 해외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투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변해왔고요. 지금 1988년 설립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해외 주식 평균 수익률이 11.04%로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의 수익률이 동기간에 보면 한 6.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쪽으로 더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비중이 2배일 수밖에 없네요. 예,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10년간 좁혀서 또 본다 그러면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15.1%, 국내 주식은 5.4%입니다. 더 차이가 더 안 되네. 예, 시간이 갈수록. 예,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는 연기금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배경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 것처럼 수익률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분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성장세는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쪽만 너무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요. 국내 시장이 안 좋으면 그래요. 연기금이잖아요.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리스크 분산 측면도 있고 유동성 확보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국내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이제 해외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13% 이렇게 이제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들이 많으시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의 어떤 패턴은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중장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뭐라고 했냐면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게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 다음 날 국민연금이 1,800억 원 규모로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했어요. 네. 이게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 국내 투자 비율을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이 얘기를 차차하고 다른 나라도 자기 연기금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자기 나라에 투자하는 비율이 우리에 비해서 높은가 낮은가를 따져보면 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해외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연기금들은 국내 비중이나 해외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노르웨이 국부펀드 가보겠습니다. 주식이 한 66.8%로 배분되어 있는데 네. 전체 이제 연기금의 투자 부분에서 여기에서 전체가 해외 투자입니다. 국내 투자가 없어요. 노르웨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중이 전체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이 한 85%이고요. 국내 투자가 15%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25%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해외 주식이 25%좀 비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과도하게 뭐 국내 해외에 주식 쏠리고 있다는 건 아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 사실상 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해외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낮은 건 아니다. 물론 뭐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뭐 낮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는 포트폴리오상 본다 그러면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겠고 네. 아시겠지만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했던 취지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너무 국내 비중이 돼서 줄이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사실. 점점 더 시간 가면서 줄이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제스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또 연기금이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 발언 다음에 연기금이 우리 국내 주식에 대규모로 된 투자가 이뤄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 후에 인구 구조가 변화돼서 연금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야 되는데 그때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라는 설명을 들었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보수적으로 이제 이걸 국민연금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도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 포트폴리오상 기록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면은요, 기금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잖아요.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고갈이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기금 자체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연기금 입장에서 본다면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제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이다 보니까 금액은 쌓여갈 거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 고갈이 될 거고 적자로 재정 적자로 돌아서는데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보면 계속적인 한 2050년 되면 이제 지출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했던 걸 매도해서 사실 이제 그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는 국내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빼야 되잖아요, 돈을. 충격이 더 심해요. 충격이 딱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는 뻔히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비중을 늘리는 거거든요.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아하. 예, 왜냐하면 너무 국내 투자가 많으면 국내 시장이 나중에 그때 가서 안 보면 좋아지니까. 그때 가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가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죠.
너무 섣불리 그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연금이 큰 손인데 주식시장을 좀 지지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꾸 줄인다고 예.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기금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재고 부분 그러니까 이 너무 그동안 디스카운트 때문에 눌려 있다 보니 이제는 연기금이 어느 정도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률 자체가 좋아지면 이런 우려스러움이 이제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국내 시장의 힘을 키우자라는 게 아마 취지의 발언이다. 취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좀 파워를 좀 키워 나가서 균형점을 맞춰 나가는 게 이제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중에를 생각하면 지금 뭐 섣불리 막 늘려나갈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당장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야지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텐데 네. 그러면 수익률이 낮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사야 되고 맞아요. 약간 딜레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뭐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회적 책임을 제가 말하기에도 이게 질문 드리기에도 좀 애매하네요 진짜 네. 그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기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연기금이 아까 점점 이게 쌓여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계속 쌓여갑니다. 지금 이제 계속 쌓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가는 것보다 이제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쌓여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는 국내 비중을 이제 13%까지 줄이거든요. 지금 연기금의 장기 계획을 본다 그러면 2030년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럼 비중이 이게 줄어들 거냐? 그럼 금액이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중이 줄었어도 금액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쌓여가니까. 쌓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총량을 본다 그러면 국내 주식 보유액이 한 169조에서 475조 원에 이를 거다. 2029년도에 가보면. 그러니까 비중은 줄지만 금액은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쌓여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지금 뭐 13%까지 줄인다 국내 비중을 이렇게 해서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는 이 투자자라든지 투자계라든지 아니면 뭐 운용 기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탱해줘야 되는 그 책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서 연금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국내 시장이 네. 해외 시장보다 수익률이 그럼요. 좋고 네.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더 떠받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네.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정말 오랜만에 네? 국내 수익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수익률보다 나았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이제 앞에서는 이제 물론 뭐 다 국민들의 연금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수정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이제 국내 투자가 더 수익률이 잘 나오면 더 비중을 늘려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면 네, 되잖아요.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국민연금의 이제는 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는 이 신뢰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봐야 되고 이제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반기가 너무 좋으니까 국내 비중이 늘린다.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상 운용 지속 가능성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202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지금 뭐 대통령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정책 모멘텀 때문에 사실 맞아요. 올랐던 거지 네. 이게 전체적인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국내 주식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보고 나서 국내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을 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오히려 물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공공성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사회적 책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비중을 수익률이 잘 나온 쪽으로 아마 투자하는 게 저는 연기금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연기금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너무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 게 아니냐 하실 텐데 하고 있거든요. ESG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ESG 하고 있는 회사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투자해 주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어도 지금 연기금이 장기 플랜으로 가지고 있는 이 플랜은 저는 뭐 틀리지 않았나, 아니 틀리지 않았다. 그대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코스피가 오늘 3,500을 트라이 하냐. 정말 이 상반기 네. 차트 보면 끝내줍니다. 네. 코스피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연기금들이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를 활발히 더 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은 사실 우리가 중소형주 잘 안 다루잖아요. 안 다르죠. 대형주 다루잖아요. 네. 삼전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물론 큰 주식이 가야 작은 주식도 간다고 하지만 큰 주식에 이렇게 큰 손이 돈을 정말 투입을 하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중소형주와 대형 우량주 간의 가격 차이가 훨씬 벌어지는 이런 현상도 이제 국민연금 약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또 본다 그러면 그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86%가 대형주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생각. 안정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이제는 운용사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본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투자할까?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원, 조 예. 단위를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저는 뭐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하지만 이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양극화가 또 주시장에도 많이 벌어지고요. 그래요. 현재 지금 뭐 3,500선 뚫느냐 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대부분 대형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소형주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더더욱 이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양극화를 보더라도 일단 국민연금이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게 되니 결국에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작은 회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AI를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AI 쪽이겠죠. 반도체 쪽이나.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기술력을 회사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투자했을 때 대형주 중심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형주들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해서 좀 말 그대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니콘 기업 많이 하는데 이런 거대 유니콘 기업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을 국민연금이 좀 만들어 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국민들의 노령화에 대해서 대비하는 맞습니다. 이거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40년 안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큰 보험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40년 내로 고갈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국민연금 정말 힘을 내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이 수익을 많이 내서 이 기간을 더 무한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 100년, 200년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본다 그러면 48년 되면 적자 전환이고요. 그다음에 2064년 되면 2048년에 네네.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재정 적자로 돈 주는 거 버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아요. 네, 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64년 되면 기금 고갈 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만 계속적으로 받쳐준다 그러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뒤로 밀리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운영 수익률 다 계산해 봐도 딱 요 정도 선에서 아마 기금 고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점점 고령화 사회죠.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는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갈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측면인 거죠.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당연히 국내 비중을
높여주는 게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 세대들이 투자자들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국내 비중만 너무 높여가는 것도 포트폴리오상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연금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의 아마 국민연금이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해서 35% 정도 더 높이는 그다음에 이제는 국내 비중을 13%로 낮추는 이런 어떤 작업들은 아마 흐름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사이사이에서 이제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연금이 이제는 SOS 이제 구조대로 나서서 도와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구조적인 틀은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땐 지금 연기금의 어떤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뭐 나쁜 편이 아니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수익성, 안정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 다 고려해봐도 국민연금의 지금의 해외 비중은 늘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수익성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좀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운영력들에게 정말 네, 응원의 박수를 네, 맞습니다. 보내고 싶은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